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LG생활건강이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LG생활건강이 3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요.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올해 들어와서 계속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. 이 LG생활건강의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주력 사업인 화장품 시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2분기까지 실적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었는데요. 특히나 이제 2분기 때 중국에서 이 LG생활건강의 주력 브랜드인 후라는 화장품이 중국에서 그래도 고가 화장품으로 잘 나가던 이 브랜드였는데 이게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죠. 이게 중국의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받은 바 있지만 그것보다도 탈중국화 선언이나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중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 화장품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 LG생활건강은 내부에 그 오프로드샵, 이 오프로드샵 가맹점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죠. 그래서 가맹점 사업을 정리하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LG생활건강은 온라인 판매를 재개할 가능성이 큽니다. 오프라인에 대한 부담을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놓고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올해 2023년 들어와서 지금 이 중국 브랜드 시장 현황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 브랜드가 없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예전 같았으면 우리 한국 브랜드들이 몇 개씩이나 이 위에 그 각 최고급품부터 시작해서 일반 보급형 제품까지 우리 한국 브랜드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 분야에 이제 우리 한국 기업,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죠. 그 빈자리, 특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그 제품들, 그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일본 화장품 회사들한테 빼앗겼습니다. 이렇게 된 결과는 여러분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성급한 탈중국화 선언 때문에 또 중국 사람들,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죠. 그러다 보니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. 그리고 LG생활건강에 기본적으로 이제 M&A를 통해서 회사 성장을 했고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이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M&A 하면서 덩치를 키워왔습니다. 그래서 크게 이 미용 분야, 뷰티 분야에서는 태극제약 같은 제약사까지도 인수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또 더 페이스샵이라는 오프샵을 4,600억이나 주고 샀지만 결국은 이 오프 사업들을 완전히 다 가맹점 사업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그냥 매몰 비용이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. 그리고 음료 사업 쪽은 코카콜라가 중심이 되어 있고 전체 매출액이 약 25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. 해외 쪽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중국 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면서 중국 이외의 시장에 대한 특히 북미 지역이나 이런 K 컨텐츠에서 K 뷰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M&A를 하고 있었죠. 근데 이러한 그 적극적 M&A는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석용 부회장은 적극적인 M&A를 통해서 새로운 신시장을 계속 개척하고 그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 LG생활건강 고객들을 모여있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제안을 하면서 매출을 키워가는 형태를 해왔습니다. 그러다가 올 봄 3월달에 2023년 3월달에 이 차석용 부회장이 LG생활건강을 드디어 떠났죠. 거의 한 10년 넘게 LG생활건강을 경영을 해왔던 이 경영진이 바뀌었다는 건 말 그대로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. 특히나 6개월, 2분기가 지나면서 새로 들어선 이 경영진이 LG생활건강에 대한 경영 그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이 불확실성을 외면하면서 즉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던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. 여기다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이 어닝 쇼크로 나왔습니다. 이 어닝 쇼크로 나온 이 실적은 이 포스트 차석용 부회장이 이 LG생활건강을 떠나고 나서 6개월 후에 실적으로
말 그대로 새로운 경영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이지만 대단히 실망스러운. 일단 이 잠정 실적이라도 실적을 발표할 때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. 이게 뭐 부채도 아니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말 그대로 그만큼 역성장을 했다는 것이고 이 회사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지금 LG생활건강 주요 재무지표만 봐도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된 이유는 이 LG생활건강의 주력 사업인 이 화장품, 특히나 중국 시장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LG생활건강의 이 화장품 브랜드들이 제대로 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자, 이 LG생활건강의 최대주는 주식회사 LG, 그 지주회사 LG입니다. 이쪽이 34% 정도 경영권을 갖고 있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.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와서 2023년 들어와서 계속 주가는 흘러내렸습니다. 특히나 3월 달에 1분기 때 차석영 부회장이 이 경영권을 내놓고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기존 이 회사를 한 10년 넘게 이끌어왔던 경영에 대한 새로운 쇄신, 변화, 이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아진 거죠. 그러한 불확실성이 그 이후 3월 달 이후로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경영에 대해서 새로 들어선 이 경영진들이 그렇게 실력 있는 친구들 같이 보이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. 그 52주 신저가를 만들고 있는데요. 이건 LG생활건강이 지금 처해 있는 국내외 이 시장 여건에서 제대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고 특히나 이 경영진이 장기간 회사를 경영해왔던 경영진이 바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.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이 경영진이 바뀌었을 때 이미 뭐 스마트 머니들은 발을 빼고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. 왜냐면 새로 들어선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이 회사 투자자들에게는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더더욱 나쁜 성적표가 나오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향후에도 이런 경영진을 그러니까 CEO 주가라고 하죠. 이런 부분들을 투자할 때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